네, 반갑습니다. 4월 9일 금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만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플러스 마감이 좀 되긴 했는데, 코스피만, 네, 마이너스 0.36% 마이너스로 전환됐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무너지면서, 자,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 하락은 이제 수급 주체들의 어떤 그 매도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도 네,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의 어떤 하락을 이끌어냈다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과 기관 결국에는 배신을 한 거죠. 네, 외국인들은 뭐 매도를 계속 하고 있었다고 치더라도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늘 점심 먹고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순매수 기조 유지하면서 좀 이제 유지를 좀 해주려는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좀 계속 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됐고요. 그리고 딱 배신을 딱 때려버렸습니다. 뛰어가서 그냥 파박! 네, 한 대씩 쳤으면 좋겠는데, 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또, 그리고 넘어가야죠, 뭐. 대신에 이제 정책 수혜주들, 코스닥은 좀 많이 올랐어요. 0.7%, 장중에는 이제 990포인트도 넘어가면서 이제 1000스닥에 가까이 가는 모습인데, 너무 오르는 게 또 조금 불편하긴 하죠. 왜냐면 정책 수혜주들이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보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에게서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유지가 되는 모습이 좀 있었고, 또 정책적인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재건축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당기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주도 한번 또 둘러보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 보면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0.36. 근데 뭐 지수 상황만 봐서는 그게 뭐 많이 밀렸어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유지를 좀 해준다 정도 느낌이고요. 단기적 조정 좀 들어갈 수도 있겠네. 31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네. 이런 모양새인데,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얘기가 달라요.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수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팔아버리게 되면 얘네들 올라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수도 올라오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단기적 조정이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위치까지도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은 뭐 올라가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0.몇 %, 사실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보합이죠. 보합 수준인 거고, 자동차는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서는 매도가 좀 많이 나온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또 시가총액 조금 더 하위 쪽으로 보더라도 SK하고 NC소프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전멸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시총 상위권 종목이 다 같이 쏟아져 내리고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쏟아져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다. 역시 이것은 그냥 수급으로만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수급으로만 보시면 외국인 또는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전기전자 쪽에 집중된 내용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또는 기관들의 매도가 같이 여기에 집중됐기 때문일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전자하고 운송장비, 즉 자동차 쪽으로서만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시가총액 상위를 많이 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더 커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0.75% 상승하면서, 물론 최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세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죠. 오늘 코스닥 쪽을 살펴보고 계시면은요, 이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내려간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또 연결고리가 놓고 본다라면 웹전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게임주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또 나타나면서 내린 것보다 오른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위메이드도 오늘 많이 올라가면서 또 상승률을 또 키워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뭐 위메이드 말고도 이제 게임주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잘 오르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빌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뭔가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 또는 이제 정책 수혜주들,
정책 수혜주들이 또 많이 오른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 조광 페인트, 페인트 관련주에서 오늘 많이 올랐었죠. 장중이 24%까지 올랐는데 막판에 조금 밀어주긴 했습니다. 근데 꼬리는 일단 치워버리고요. 네, 오늘도 거래량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매수가 들어왔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위쪽에 물리신 분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유지는 그냥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 띄워버리고 몸통만 봤을 때 어제 대비해서 10%나 올라왔다. 오, 즐거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기다가 뭐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신고가, 물론 이것도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이제 유아 관련주인데 오늘 신고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유아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아가방이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 또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대선까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 뭐 이런 쪽으로 집중이 좀 많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는 중소형주 위주의 좋은 흐름들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월급 종목들도 마무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콤텍 시스템이 4%대 넘게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장중에는 이게 5.5%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래서 수익 조금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엔컴퍼니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죠? 유지 잘 돼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 한국전력은 아침에 마이너스권에서 사가지고요. 네, 플러스 수익이 조금 더 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고 뭐 분위기 괜찮죠. 그 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도 오늘 5.9%대 상승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네,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괜찮네요. 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울상이죠. 왜 수익 안 나요? 뭐 계좌 안 올라와요. 뭐 이런 식의 느낌들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실 종목별 대응이 조금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종목이 연기금에 타겟이 된다거나 또는 외국인에 타겟이 되고 있다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거 필요하겠죠. 다만 전기전자 쪽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아직 그리고 바로 직전 저점대 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조금 지켜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매매 동향들 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도 먼저 봐야 되나요? 네, 수급. 보면 이제 외국인이 3,200억, 그 다음에 연기금이 670억.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리고 업종별 현황을 보게 되시면 외국인들이 이만큼 팔았는데, 전기전자에서 이만큼 팔았고, 기관이 또 이만큼 팔았고, 운송장비 이만큼 팔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의 대부분을 전기전자와 운송장비에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이 시가총액 상위권이다.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오늘 삼성전자 기관의 총계를 따져보시면 삼성전자 매도가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갖다 던져버립니다. 레버리지 던져버리고 인버스 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그 와중에 SK는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었고요. 자동차 뭐 현대모비스도 팔았고 현대차도 팔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팔았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매도했고요. 롯데케미칼도 지금 현재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뭐 그 다음에 기아 팔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도 팔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가 집중되고 있고 타겟팅 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 이 기관 쪽에 어떤 타겟팅이 되는 종목들은 조심하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지금 지지선 깨고서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매도 의견, 뭐 비중을 좀 축소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은 일단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뭐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뭐 일단 당장은 매도하지 않고 조금 지켜보시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연기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오늘은 전기전자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쪽에서의 어떤 부담감이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 사정은 외국인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SK 하이닉스. 하이닉스까지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이닉스가 주가 하락폭이 좀 큰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동반적으로 때려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 반등이 일어나기 어렵다. 시장이 반등하기 어려우면 일단은 시총 상위권은 내려가니까 시장이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 많이 악화가 되겠죠. 그러면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나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시장의 이 매수 참여자들이 위축이 된다 그러면
지금 대형주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형주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계좌가 올라가지도 않고 뭐 그 열받고 있는 상태인데 저 코스닥 쪽에서 막 뻥뻥 터지는 종목도 있잖아요. 정책 수혜주들 막 10% 가고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열받죠. 그러면은 이제 종목의 그 매도 포지션이 조금씩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물려있기 때문에 나오기 어렵고 또 주린이 분들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 종목 빠지면 더 살 거야. 계속 들고 갈 거야. 존버는 승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지금쯤은 조금 흔들리는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럴 때는요,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또 옮겨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옮겨가지 말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긴 하죠. 수급이 바뀔 때쯤에 되면 또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일단 손실이 난 상태에서 회복하는 게 너무나 더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에 기회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금의 이동,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재정비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은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장,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에서는 수익이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여주는 거,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주말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에 대한 관점은 아직까지는 뭐 폭락이라거나 그런 쪽으로까지 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좋다거나 또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끄집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기도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요. 네, 뭐 시장이 조금 더 상황만 좋아지면 계좌도 빨리빨리 좋아질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느낌들 많이 갖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서 이제 좋은 종목들 쪽으로 많이 포트폴리오 정비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또 한쪽만 바라보면서 고집을 피우시면 또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힐링 많이 하시고요. 이제 한 주가 끝났기 때문에 주식 걱정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덜어놓으시고 네, 편안하게 쉬시다가 이제 일요일 저녁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종목 진단 시간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